안녕하세요. 몸마음TV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금물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끔 좀 얘기를 많이 드렸죠.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관심이 정말 많은데 안 좋은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뭐 실패했으니까 또 하고 실패했으니까 또 하고 하겠죠.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살부터 빼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찐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몸의 대사 시스템이나 이런 몸의 그 생명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관절 이상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찐 건데 살을 빼고 오라는 얘기는 건강해져서 병원을 오라는 얘기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병은 나의 오래된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누적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게을렀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하고 에너지 효율이나 대사하는 그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굶어야 된다,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되고 저염식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물론 이대로 하시면은 체중은 처음에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염식을 하면 수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이 빠지는 만큼 체중은 줄겠죠. 네,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은 좀 늘어나니까 지방이 억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체중은 줄고 몸은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식사를 하는 순간 바로 요요가 오죠. 그래서 다시 2배로 막 찌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깨도 막 뭉치고 몸이 자꾸 뻐근해지고 면역도 떨어지면서 좀 불편해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저염식을 하는 순간부터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근육들이 수분이 있어야지 부드러운데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어떻게 되죠? 피부가 건조해지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건조해지죠. 살은 빠질지언정 예뻐지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유지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원리만 알면 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예쁜 몸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나 참고 굶고 막 탄수화물 안 먹고 케이크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뺀 몸매가 아니라, 저는 몸에서 필요한 대사를 잘 하게끔 하는 그런 영양을 넣어주고 혈액량을 늘려주고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앴기 때문에 내 몸의 효율이 좋아져서 알아서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쪄요. 오히려 좀 찌고 싶어요. 약간 통통하게 좀 후덕해 보이게 좀 찌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운동도 못했고 또 코시국이고 해가지고 거의 운동을 못해서 좀 먹는 것만으로 이런 몸매를 만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운동을 해서 좀 탄탄하게
네,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흐물흐물하긴 해요, 피부가.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서 좀 몸을 더 디자인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운동이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살은 살이 아니에요. 살이 아니라 염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살이 쪄 있다. 뭐 운동을 하거나 뭔가 좀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도 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의 살은 살이 아닌 염증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다. 피로가 누적돼 있다. 나는 분명히 많이 잤어요. 뭐 일요일날 이럴 때 늦잠을 잤어. 근데도 피곤해. 이거는 몸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대사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칼로리는 많이 먹지만 실제로 몸에 필요한 영양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세포들은 굶고 있다. 굶고 있고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래서 염증성 지방이 쌓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이 절대 안 빠져. 너무 살 빼고 싶은데 살 안 빠져.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몸의 염증을 줄이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몸의 염증을 줄이면 알아서 지방은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실제로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해보세요. 기능의학병원이나 아니면 요즘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잘 안 해주니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염증 수치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 원인 물질을 차단을 해야죠. 그리고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식사,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살을 뺄 때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고 뭐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가공식품을 다 끊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과자 같은 것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닭가슴살로 만든 소세지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다 가공됐잖아요.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라던가 요거트라던가 요구르트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제일 첫 번째 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음식 유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 음식들은 무조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사를 막고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얘네들이 다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과자 같은 것들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기름에 튀긴 뭐 그런 것들이 기름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닭가슴살이라도 가공을 많이 해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있는 곳에는 지방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먹어왔던 약들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 아세요? 네, 항생제 같은 걸 생각하면 약은 염증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없애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먹어왔던 그 약들이 사실은 필수 영양소를 배출시켜요. 특히 비타민, 무기질 같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서 배출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결핍이 되기 때문에 대사를 가로막고 그래서 또 염증이 생깁니다. 날씬해지거나 건강해지려면 무조건 대사가 잘 돼야 돼요. 혈액량이 많아져야 되고 이 혈관이 깨끗하고 대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 이런 미세혈관까지 다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영양도 손끝, 발끝, 머리카락 끝 이런 데까지 다 영양이 잘 가고 그래야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지방이 몸에 쌓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몸에서 염증을 없애고 대사를 좋게 하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염증을 일으키는 또 한 가지 차가운 거.
차가운 게 다이어트의 무조건적인 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신다.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겨울에 난방을 실컷 다 해놓고 창문을 팡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사율이 갑자기 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은 특히나 완전 그냥 가공식품 덩어리예요. 그거는 식품 첨가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너무 차가워서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여름에 덥다고 너무 얼음 음료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요즘에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더라고요. 아가 좀 이렇게 트렌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는 정말 최대의 적입니다. 특히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혈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망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고자 하신다면 이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과는 이제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얼음을 안 먹은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3년 반 정도 됐는데 전혀 힘든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훨씬 편안하고 더위나 추위도 훨씬 덜 타요. 네, 그래서 고정관념이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얼음을 안 먹지? 라는 고정관념인데, 네, 그 고정관념만 버리시면 여러분 훨씬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거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만 습관 바꿀 때만 어렵지 막상 바꿔놓고 나면 그렇게 뭐 땡기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탄수화물 땡기고 막 밤에 막 참잖아요. 막 라면이나 막 족발이나 이런 짭짤한 거 먹고 싶은데 막 참잖아요. 먹고 싶다는 것 자체는 내 몸에서 결핍돼 있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몸에서 찾기 전에 내가 미리 넣어주면 몸에서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고 그냥 건강한 음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어도 내 몸이 알아서 불필요한 지방들은 다 배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는 살이 아니라 염증이다 라는 거고,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들이 가공식품이나 약이나 차가운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따소물,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저염식 먼저 시키던데, 네, 그래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주니까 체중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부족한 염분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처음에는 부족했던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엄청나게 붓고, 특히나 내가 독소가 있는 부분은 더 붓습니다. 얼굴이 붓고 발목이 붓는다. 얼굴에 독소가 많은 거고 발목이 붓는 건 발목에 독소가 많은 거예요. 막혀있고 정체돼 있고 독소가 많은 곳이 더 많이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 국물 이런 것을 섭취해줘서 수분량이, 내 몸의 체수분량이 충분해지고 혈액량이 충분해지고 혈행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막혔던 게 뚫리고 나면 한 방에 그 붓기가 쫙 빠지면서 대사가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썩지 않죠. 고여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고 우리가 썩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염장을 하죠. 네, 생선도 썩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고, 네, 그래서 소금이 내 몸에 충분해야 염증이 생기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내 몸에 염증이 바로 썩는 거거든요. 몸이 썩는 게 염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염이나 장염이나 위염이나 이런 염증들이 많으신 분은 더 100% 해당이 되는 거고, 염증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따솜을 드시고 가공식품, 약, 차가운 거 안 드시면서 내 몸의 염증을 잡으셔야지 이 다이어트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금을 먼저 드시면은 짠 것들 있죠.
짠 음식들 있죠. 라면이라던가 치킨이라던가 족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땡기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할이 많지 그런 것들이 땡기지가 않습니다. 짭짜름한 과자 같은 거 있죠. 저도 옛날에 새우깡이나 이 감자칩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염분이 부족해서 짠 거 먹어, 짠 거 먹어라고 몸이 시키는 거였고, 몸에 이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같은 그런 대사 영양소들이 몸에 부족하니까 계속 뭔가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몸에서 계속 시키니까 식탐이 굉장히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대사를 좋게 하는 비타민, 무기질을 먼저 먹어주고 따소물을 먼저 먹어서 염증 수치를 다 맞춰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땡기지가 않아요. 몸에 이미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증을 잡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대사율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따솜을 드시면서 비타민, 무기질은 매일매일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 몸에서 이 부싯돌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대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게 비타민, 무기질이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꼭 좋은 영양제를 선택을 하셔갖고 같이 드세요. 음식으로 먹기에는 한계가 있고 음식에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비타민, 무기질을 드시는데 너무 싼 거 찾지 마시고 정말 좋은 걸로 해서 따뜻한 소금물과 함께 하루에 충분한 양을 계속 드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은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다이어트 하면서 피부가 처지고 건조해지고 주름 늘어지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갑자기 살을 많이 빼면 피부가 처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 몸에서 어디가 망가졌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고 늙는 건지, 살은 빠졌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늙고 처진다. 네, 왜 그런 건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같이 드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